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은 매주 오셨지만 저는 좀 자리를 비웠어가지고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유, 몸 잘 돌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장님은 반가운데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반갑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체 천장이 어디냐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네. 1,400원도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나오는 얘기 보면은 1,450원 얘기도 나오고 뭐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아까 킹 달러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해가지고 수입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분명해 보이니까 이게 전 세계 한머니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지금 환율 불안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불안하긴 한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까지 원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방송기자 초청 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나온 발언을 보면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네. 제2의 IMF 같은 거는 네.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게 네.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구조적 이 단기적이라고 그럴까 금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랄까요? 이게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고요. 상당한 그 실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금리를 빨리빨리 따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모범적인 나라에 해당하니까 예. IMF 사태가 또 오는 게 아니라는 걱정은 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예. 지금 그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급속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외환 위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 국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될 경우에 예.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칠지는 그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 불안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에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유로화가 이걸 달러화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 가치가 계속 낮습니다. 그래갖고 돈이 계속 지금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을 대외적인 요인을 보자면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예. 우리나라 요번에 지금 발표가 난 게 상품 수지 적자.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지금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무역 부분에서 특히 수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펀더멘털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외환의 불안 요소로 볼 수 있고 이것이 환머니의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그 이념을 해둬야 됩니다. 경제지표 말씀하셨으니까 8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이 행진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 위기 상황도 달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라기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 무역 수지에서 그 서비스 수지 뺀 그 상품 수지, 그러니까는 그 수출, 그 구체적인 그 재화를 수출하고 한 예.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예. 우리나라 경상수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출 이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지금 10년 만에 적자가 났다. 그 원인을 보자면 이제 IT 부분의 그 수출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부분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경상수지라고 뭐 항상 일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무역 적자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의 악화가 장기적 구조적인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반도체 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발표한 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8% 정도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판매량이 이게 26개월 만에 지금 최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그 판매라고 하는 것도 사이클이 순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 주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 지금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갖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건 다시 뭐랑 관련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이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지구적인 가치사슬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수 없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계속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를 살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구적인 가치사슬 변화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반도체의 불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 관련 법안도 뭐 발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예.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심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게 중국하고 반도체 부분의 가치사슬을 양분 혹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의지를 분명히 했으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부분에서 중국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기술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기로에 서 있다는 불확실성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반도체 부분의 그 어떤 수출 호조가 이어질지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흔들리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주식 시장도 좋지가 않았어요. 환율도 예. 뭐 치솟는 데다가 코스피도 2,400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좀 같이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만 좋은가 봐요. 해외 증시는 또 예. 미국 그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다 올랐고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예,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통 분석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너무 급격하게 그동안 그 저희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 반등세라고 하죠.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샀다라고 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경제 어떤 그 저희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미국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안정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어제 있었던 일은 일시적입니다만은 이번 달에 또 이제 그 저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한 번 0.75%가 발동이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예.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 추석 지나고 열리잖아요. FOMC에서 0.75%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뭐 연준이 0.75 또 올리면 예. 우리도 금리를 또 올릴 올려야 수밖에 되겠죠. 없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다 금리를 급격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제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가 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원화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환 당국에서는 이 금융 당국에서는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예. 이러면 수입 물가 부분은 좀 안정이 된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국내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나쁜 주기의 그 사이클이 계속될 위험이 있죠. 파월의 매파적인 그런 강경 발언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혹시 이 긴축을 좀 완화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를 보자면은 이건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경기 침체 걱정이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맞섰는데 이걸 뛰어넘는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슬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인 논리예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달러를 이제 초강세로 계속 만드는 고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경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인 고려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힘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이제 경제적 고려하고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이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추석 밥상에 오를 의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 부동산 1가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제 법안이 법사위로 통과를 했고 예. 이 법안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네.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아예 지금 매매가 거의 뭐 겨울왕국 수준이니까 더 시장을 좀 침체시킬 것이냐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그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고령자라든가 장기 그 보유자들 또 일시적인 2주택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예.
이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서 조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회의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자산 시장인데 자산 가격에서 세금이 영향을 주는 거는 미래 수익률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 예. 지금의 하락세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그 시장 전체의 하락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 부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크기로 보자면 후자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익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세제 같은 것으로 과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는 저희가 계속 이어가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FOMC 결과 뭐까지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